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산 직장인입니다. 제 영상이나 채널에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직장 상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았던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나한테 너무 트라우마를 줘서 지금 뭐 퇴사를 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는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40대 50대에게도 늘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마주할까,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다크 심리학에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저는 다크 심리학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사실 그런 거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다크한 심리를 내가 왜 알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다크 심리학에 대한 영상을 접하고 나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영상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에 바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크 심리학에는요,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르시시즘, 자기애가 지나치게 충만한 사람. 두 번째로는 사이코패스, 정말 타인의 그런 감정이나 그들이 느끼는 생각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마키아벨리즘. 이런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본인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형들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애가 너무 넘치니까 인정 욕구가 지나치게 크고요. 나 잘했죠? 나 잘났죠? 이렇게 막 그 사람들한테 계속 자기를 드러내는 행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결여되어 있고, 또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좀 둔감하기 때문에 충동적이어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약간 사람들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반대로 이 마키아벨리즘은 되게 공감도 잘하고 말도 잘 통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행동들이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또 마키아벨리즘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크 트라이어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게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감정이나 판단을 좀 흔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고, 가스라이팅은 계속해서 상대방의 감정과 개인적인 기억들을 부정해버리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되게 잘하고요. 반복적으로 공포를 주고 자극을 주고 본인의 권위를 계속 증명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들이 비합리적인 결정이어도 그거를 따를 수 있게끔 유도한다는 거죠.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고 떠올리는 상황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또 수많은 영상이나 책 같은 걸 접하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그 기술 자체보다는 사실은 그 기술의 의도와 결과가 타인에게 해로운가 아니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를 좀 따져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상대방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다크 심리학이 전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크 심리학이 역이용이 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일단 많이 마주하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선택지를 좀 편향되게 보여주면서 너 이거 선택해, 너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왜 이거 못해? 남들은 다 하는데 너도 해.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남들은 안 하는데 너한테만 시키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상황이 한정적으로 비춰지면서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 하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로 다크 심리학을 이용한 행동들인 거죠. 오히려 상대방과 정말 깊은 협업을 하고 진정성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자율성을 좀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크 심리학을 역이용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크 심리학 그 이상으로 좀 더 고수의 대열에 올라가는 사람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다크 심리학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참여를 원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뭔가 꼬롬해. 그러면은 그 투명한 의도 자체를 공유하지 않고 그냥 일단 해. 결과치로 그냥 하라고만 계속 시킵니다.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관계를 유지할 때도 너무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관계 패턴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이런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숨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설득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말을 하는 게 다크 심리학을 좀 역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다크 심리학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오늘만 산다 주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성공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과의 장기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지금 이 순간 이것만 지키면 돼, 이것만 빨리 해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자꾸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단기적으로 성공률이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신뢰를 지키는 선택이 다크 심리학을 뛰어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 한 번의 이득보다 커뮤니티 전체에 장기적으로 좋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행동할 줄 아는 거, 이게 더 뛰어난 행동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약자를 보호하는 행동. 다크 심리학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동료가 있거나 그 패턴을 설명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거나 그럴 때 이 다크 심리학을 이용해서 누가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당했다면 내가 어떻게 당한 과정인 건지 그걸 먼저 파악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거나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 상황을 제대로 각성시키는 데 쓰는 거, 이게 다크 심리학을 오히려 이용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다크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쌍방으로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게 나만 이득을 보는 건지 상대도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구조인지 따져봅니다. 그러면은 이건 다크 심리학의 반대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때 사용해야 되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연습, 그리고 경계를 설정하는 문장, 이런 거는 사실 챗 GPT나 이런 데 물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과 이런 관계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 여기에서 경계를 칠 수 있는 정중한 말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문장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될 때마다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내가 검증을 하고 싶어,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라고 한 번 더 방어를 하는 거죠. 다크 심리학은 이해해야 돼. 실제 쓰임새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사회적 선을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귀결될 수 있게끔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크 심리학을 되게 잘 쓰시는 분들은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잘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희소성을 가지고 있죠. 다크 심리학을 뛰어넘어서 정말 사람을 탁 낚아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상위 0.01%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희소성이 보이고 또 사회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이 사람 진짜 괜찮아, 그 사람 만나봤어? 보통 아니야.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꾸만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크 심리학을 뛰어넘는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지지와 힘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오히려 편한 사람보다 악독하고 나쁜 사람들이 훨씬 더 정치를 잘하고 행동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독한 것보다 더 크게 뛰어넘는 건 악독하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고 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힘이 있고 대단한 능력자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행동을 자제하고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아주 대인매 같은 멋진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박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다크 심리학을 이용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심리적인 방어력을 조금 키우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다크 심리학을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잘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있을 텐데, 실제로 다크 심리학을 맨날 쓰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평생 동안 잘 나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은 단기적인 이득 뒤에 아주 큰 리스크가 따라갑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요, 반복적인 거짓말과 사람을 기만하는 행동들을 반복하면은 결국에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이후에는 그 사람이 호의와 설득을 계속 보여줌에도 아무도 그 사람을 믿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크게 망하는 길인 거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저하되잖아요. 계속 남을 수단화하고 본인도 타인에게 공감받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니까 장기적인 본인 행복,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악영향을 줍니다. 그냥 불행 속에서 살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뿐이죠. 남들을 계속 수단화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하다 보면은 결국엔 본인이 거기에 지금 갈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 실제로 단기적인 성과는 나올 수 있어도 이직을 할 때도 힘들고 번아웃도 오고요. 직원들의 조용한 퇴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조직의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평판도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조직 자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크 심리학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상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다크 심리학을 이용해서 사회생활 잘하는 방법도 알겠어. 그 다크 심리학을 쓰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 지금 마음이 아주 너덜너덜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파트입니다. 가스라이팅 대처 실전 예시입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면서 내 감정을 틀린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연습을 항상 이렇게 합니다. 이 상황 너무 불편해요. 예민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왜 이런 부분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상황 상당히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사실은 가장 간단하게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고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게 물꼬를 틀어주세요. 이거는 제 감정을 아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할 수 있어야 그거는 네가 이상해서 그래? 네가 예민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게 어느 부분에서 불편한지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존중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면은 사실상 이건 대화가 아니다라는 거를 명시를 해주면 조금 더 방어선을 칠 수가 있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행동이야. 네가 아직 부족해서 너 잘되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깎아내릴 때 거기에 그냥 같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선을 긋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은 저를 깎아내리는 행위 같아요.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저를 도와주고 싶다면은 지금 이거 말고요. 구체적인 방식이나 제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베스트. 연인 관계에서도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만나주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말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나를 낮춰서 묶어두려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면은 오히려 그런 관계에서 안 좋은 선을 딱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특히나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많아. 익명 여론으로 나에게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데?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해줄래? 익명으로 누가 그러더라 라는 말은 사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사실이 아니면 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 이제 그런 말도 전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되게 막 어버버하고 그런 다크 심리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위협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주춤주춤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바로 결론을 절대 내리지 마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연습으로라도 해서 가서 생각해 볼게요 하고 뒤에 가서 혼자서 정리를 해야 되지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늘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몰랐는데 거리두기 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을 무조건 디폴트로 들고 가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존재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다크 심리학을 쓰는 사람을 알아봤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제안을 하고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수락하거나 승낙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할게요 라는 그 포인트를 꼭 집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크 심리학 막상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심리학을 이용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